틴틱쥐 페리의 소설 야간 비행 11번째 리비에르의 고뇌. 리비에르는 그 조종사를 만났습니다. 자네는 지난번 비행 때 실수를 했더군. 기상 통보가 좋았는데도 그냥 돌아와 버렸지.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무서웠나? 갑작스런 질문에 조종사는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두 손을 비비면서 머리를 세우고 정면으로 리비에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비에르는 겁먹었다고 말하는 이 젊은 조종사를 마음속으로 동정하였습니다. 조종사는 변명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더 날아갔더라면 어쩌면 무선국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지만 조종석의 램프가 모두 희미해져 제 손조차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날개라도 보려고 후미등을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깊은 함정에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엔진에서 이상한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다니요? 진동이 없었다고. 나중에 시험을 해보았는데 엔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 겁을 먹으면 엔진이 진동한다는 생각이 드는 법이지. 그런 경우에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앞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난기류를 만나면 아무리 고도를 높이려 해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급강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이로스코프도 압력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엔진의 회전 속도는 떨어지는 것 같았고 오일 압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중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불빛이 환한 도시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자네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군. 그만 나가보도록 하게. 리비에르가 차갑게 던지는 말을 듣고 조종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리비에르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채 반백이 닫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저 조종사는 내 부하들 중에서 가장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날 저녁에 무사히 귀환한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 조종사를 공포심으로부터 구해주어야 한다. 그러다가 마음이 약해지려는 걸 느끼자 그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동정을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나는 남을 동정하지 않는다. 아니, 동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나도 사람들의 우정과 인간적인 기쁨 속에서 살고 싶다. 의사는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행하는 동안에 우정과 인간적인 기쁨을 얻는다. 그러나 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나는 부하들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저녁 때 사무실의 비행 노선 지도를 보고 있으면 이 어려운 법칙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내가 방심하거나 일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웬일인지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마치 내 의지만이 비행 중인 기체에 이상이 생기는 걸 막고 폭풍 속의 우편 비행기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 같다. 나 스스로도 자주 나의 능력에 놀라고 있다. 그는 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일이다. 잔디밭 위에서 작업하는 정원사는 그의 두 손으로 끝없이 자라난 잡초가 원시림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조종사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공포심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내가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를 통하여 미지의 세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적 결함을 나누라는 것이다. 내가 만약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에게 동정을 베풀고 그의 모험을 대단하다고 받아준다면 그는 자기가 단지 신비로운 세계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단지 신비한 것에만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조종사가 깊은 심연 속에 있다가 돌아왔어도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을 하게 해야 한다. 즉, 그 조종사가 밤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의 손이나 장비만을 구별해낼 수 있는 광부의 램프조차 없다고 하여도 그는 미지의 세계를 단지 그의 넓은 어깨로만 헤치고 나오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싸움을 통하여 리비에르와 그 조종사들은 말없는 우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리비에르에게는 밤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가 치러야 했던 또 다른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야간 비행하는 이 새로운 노선을 탐험하지 않은 미개척지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밤의 폭풍과 안개와 다른 장애물을 극복하며 200km의 속도로 비행한다는 것은 군사 항공에서나 감행할 수 있는 모험과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군사 항공의 경우는 맑은 날 밤에 이륙하여 적진을 폭격하고 기지로 되돌아오면 그만이지만 정기 우편 항공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실패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리비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단순한 실패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편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낮 동안 기차와 선박을 앞질렀던 거리를 매일 밤에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들은 리비에르의 말에 손익이니 보험이니 여론이니 하는 말로 맞섰습니다. 그때 리비에르는 너무나 답답해서 여론 같은 것은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방식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의 낭비가 있는 것인가? 무엇인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과 부딪히며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리비에르는 상업적인 우편 업무가 언제, 어떻게 야간 비행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나 어떻게든 그 방법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멋대로 결정을 내리는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그는 주먹으로 턱을 댄 채 그들의 반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상하게도 그들의 반대 주장을 이겨낼 힘이 자기 몸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국자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한다는 식이었습니다. 리비에르에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무의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마다 자기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는 의지의 힘을 느꼈습니다. 나의 주장에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다. 나는 설득할 것이다. 당국자들이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완전한 해결책을 요구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은 경험입니다. 해결책이 경험에서 선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동안의 투쟁 끝에 리비에르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신념이 그를 성공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집념과 곰처럼 밀어붙이는 추진력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리비에르는 옳은 생각만을 말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처음부터 그는 그 일을 얼마나 신중하게 추진하였는지 모릅니다. 우편 비행기는 해가 뜨기 1시간 전에만 이륙하였고 해가 진 후 1시간 이내 착륙하도록 하였습니다. 리비에르는 경험으로 미루어 확신을 할 수 있을 때에만 깊은 밤에 우편 비행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의 야간 비행은 아직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비난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독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리비에르는 비행 중인 우편 비행기들이 보내온 마지막 보고를 알아보기 위해 배를 눌렀습니다.